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북한 이슈를 외교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로 인해 한국은 최악의 정치 상황에 처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언론은 청와대에서 바이아그라가 나왔다고 보도합니다. 고산병 예방용이라는 해명을 국민이 이해하지 않는 분위기도 전합니다. 인도계인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유엔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에서 처음 지명한 여성 고위직 인물입니다. 미국 텔레비전은 최신을 잃었고 뉴욕타임즈는 옳은 일을 했다. 트럼프 당선자와 저널리스트들이 만났을 때를 설명한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민과 기후변화, 클린턴 처벌 이슈 등에 있어 입장을 바꾸자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룹에서는 벌써 배신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티벳의 달라이라마는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러 미국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트럼프 비난의 톤을 바꿨고 동성결혼을 한 영국 가수 엘튼 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기간 중 자동차 여행객은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매업계에서는 더 이상 블랙 프라이데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3,800년 전에 만들어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청동 주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또는 한국에 살면서 한민족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지도자와 관련해 동시에 국가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말할 수 없는 애정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시민권을 받고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이신 분. 그러나 오래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그저 생활하다가 한국에 큰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한국을 아주 그 애정이 있는 우려의 시선이죠. 그렇게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한국과 미국, 박근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이후에 두 나라를 동시에 생각하는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도대체 한국 뉴스를 먼저 전해드려야지 되는지 미국 뉴스를 먼저 전해드려야지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민을 오래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미국과 연관된 그 한국 뉴스부터 전해드려야지 되겠다라고 이제 뭐 여러 번 바꿨어요. 제가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어제 그 뉴욕타임스 관계자들을 만나냐 안 만나느냐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요.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했다는 게 이 그 기사의 제목이고 세 사람이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작은 제목에는 백악관은 미국의 새 대통령의 탑 외교 이슈는 평양의 핵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진 이 기사의 첫 번째 문장도 비슷한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그 차기 행정부의 미국 국가 안보 탑 이슈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뜻을 이미 그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 기사를 쓰게 됐는지 뉴스원은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예민한 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그 대통령 인수팀에 이 같은 얘기를 모두 전달했다는 건데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정책을 이제 전략적인 인내로요. 그 행정부가 그 북한 고위급과 협상을 하지 않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다렸었는데 이게 안 돼서 북한의 핵능력 강해졌고 이제부터는 미국이 아주 그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밀린 전 합참의장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이제는 결국 나중에 가서는 도저히 미국이 용납하지 못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김정은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한 경고를 이제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기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북한 뭐 핵 이슈는 항상 그 중국, 북한이 무너지면은 난민 오는 거 이런 그 국내적인 이슈로 퍼지게 되고 더군다나 한국도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 압력 받고 있는 탄핵 압력 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의 그 인수팀은 중국과의 관계 또 한국과의 관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당시에 했었던 것처럼 하면은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과는 좀 분위기가 두 나라 관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은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뭐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라든가 관세를 뭐 45%까지 올린다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하게 된다면 북한 이슈에 관련해서 협조를 안 할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월스트리트저널이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국방비 분담금 등등요. 그런데 뭐 지금 대통령이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 돼버려서 그 사이에도 일본과의 그 군사 정보 교류 그 협상은 어제 완전히 그 마무리를 지었던데요. 어쨌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핵을 가진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북한과 그리고 이제 중국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지 된다 하는 게 박인국 전 그 한국의 유엔 대사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그 군사적인 능력은 핵 능력이 마지막 아주 그 세련된 단계이기 때문에 미사일 그 탑재할 때 그 소형화 작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거의 그 일치된 의견을 내보내고 있으며 그래서 차기 행정부의 미국이요 옵션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당연히 뭐 외교 접근부터 해야지 될 것이고 경제 압력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뭐 은행 관계를 잘라낸다던가 그 다음 스텝이 일부 미국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에 이제는 석탄 수출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탄까지 그 수출하지 않으면 이제 북한이 없으면 그게 북한 캐시 마련하는 그 뭐 하드 그 커런시나 마찬가지니까요. 석탄이 그것을 목을 조여야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무역이라든가 환율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말을 시행을 해서는 굉장히 gon란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은행을 압박한다던가 하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미국 재무부가 처음 있는 일이죠. 중국의 공산당 고위 멤버와 그 가족 또 회사 등의 북한 핵 이슈와 관련해서 뭔가를 그 동결한 것이요. 그런 것들 중국이 마지막에는 어차피 움직여야지만 북한 그 핵 이슈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래저래 뭐 베이징 협조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외교관계위원회의 리차드 하스 그 위원장의 말도 싫고 그러자니 그 새로운 행정부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전략을 결정지어서 그리고 그 전략이 군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은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뭐 모든 옵션이 다 테이블에 있는 것이니까요. 올려지기는 하겠지만 뭐 시행하기는 거의 그 불가능하다는 게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톤이거든요. 중국의 그 동의 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역의 안정이 깨질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1910년 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에서 미군이 얼마나 많이 숨졌고 그때 숨졌거나 포로로 잡혀갔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찾겠다고 유해라도 찾겠다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미국 정부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또 그 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옵션일 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여전히 그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그 차이나씨 이슈도 지금 걸려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빨리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인지를 하고 이제 북한도 항상 그 미국의 정권이 그 이양되는 변하는 그 과정에서 도발적인 행위를 해왔었잖아요. 주목받고 나서 또 그 반응이 무엇인가. 도발적인 행위라는 게 이제 거의 이제는 그 핵 테스트인데 오바마 대통령도 첫 임기 몇 개월 사이에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2번이나 북한이 핵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미 오바마 그 인수팀이 트럼프 인수팀에게 북한 핵 이슈를 국제 정책에 있어서는 최고로 놓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지 된다는 메시지를 이미 전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하도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에 가려져서 이 내용은 오늘도 한국에선 큰 빛을 보지는 못합니다만 중요한 매듭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같은 논조는 어제 제가 잡지 그 애틀란틱에 그 기고가 됐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제 선임 연구원 북한 전문가가 지적한 것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CNN 방송에서 어제 그 뉴욕 타임즈가 자세히 보도를 했었던 군사정보 공유 협약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완전히 이제 어제 그 체결이 되고만 그런 것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요한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동향에 관한 정보가 공유될 때 미국이 통했는데 미국이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제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인 협조 내지는 공조를 하기로 어제 그 마지막 단계까지 다 그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일본의 방위 방위비 투자가 한국보다 많아서 훨씬 우리가 뭐 받게 될 정보가 많다. 뭐 북한의 그 탄도탄 미사일 발사 동향 같은 것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얘기. 그런데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 사람들은 뭐 위안부에 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그 협정을 맺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를 36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그런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가 하면서 외교적인 굴욕이라는 표현 다시 한번 하고 야당도 식물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했었다고 굉장히 그 비난하는 내용 CNN 방송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오늘 사진이 눈에 더 먼저 들어오는데요. 이 추운데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 그 장군 동상이 서 있잖아요. 마치 웃음이 나오는데 어쩌면 좋죠.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웃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웃음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때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익스큐즈 해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정말 사진 보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요, 그 높이서 동상이 굉장히 높이 서 있잖아요. 아래에서 촛불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이순신 장군의 왼팔은 딱 그 허리에 두고 오른팔에는 그 긴 그 칼을 딱 그 땅에 이렇게 꼽고요. 그러면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의 사진이거든요. 참 이 심각한 상황에도 죄송합니다. 14개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지속된다면 이 14개월이 굉장히 어두운 깊은 나락과도 같은 영원으로 느껴지는 세월이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 느끼는 심정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미국이나 세계에서 이 신문을 읽는 사람을 위한 보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또 한번 시시콜콜이 설명을 해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공범자로서 특검의 조사도 뭐 일단 받는다고 하고요. 한국은 그야말로 최악의 정치 상황인데 USC의 데이빗 강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대통령 머물 것 같다. 이 데이빗 강 교수도 뭐 한국의 분위기를 뭐 여러 경로로 파악해서 한 얘기겠죠. 그러나 내 생각, 내 대통령이 그대로 머물기를 원한다는 이것이 옳던 옳지 않던 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의 파워는 이미 없고 그 파워 없는 상황에 일본과 그 군사정보 공유 협약은 완결을 지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고민이 있는데도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도 겪어야지 되고 수출 문제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그 여러 가지요 하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오늘 이제는 뭐 전 대통령이라고도 표현 안 하네요. 암살된 독재자의 딸.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암살된 전 독재자의 딸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은 뭐 그 국회의원 어제 제가 3분의 2, 3분의 2라고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반이 이제 이렇게 그 안을 상정을 하고
3분의 2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이래저래 합쳐보면은 야당에서도 빠져나가는 의원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여당에서도 조금 들어와줘야지 한 30몇 명 정도는 들어와줘야지 대강의 계산으로 이게 그 탄핵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저울질을 조금 하고 있는 것들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차라리 탄핵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벌고 그 사이에 여론이 좀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해서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 사임을 하게 되면은 2017년 내년 12월 달에 한국이 그 선거가 있잖아요. 사람들 빨리 그 선거를 치르던 어쨌든 이 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하는데 너무 14개월은 너무 길다 하는 얘기.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취제 깊은 그런 그 성분의 약 등이 많이 그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그 해외 언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이 내용의 기사의 제목에는 바이아그라가 들어가거든요. 바이아그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품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BBC 같은 점잖은 방송도 바이아그라가 한국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오피스들이니까 그냥 청와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 바이아그라는 발기부전약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364 바이아그라를 고소증 때문에 이렇게 사들였다라고 했는데 동아프리카 그 갈 때요. 그때 고소증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그 바이아그라를 그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설명까지 지금 그 BBC 방송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BBC의 그 스티븐 에반스 특파원이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뭐 이미 고소증 예방약 같은 것을 그 따로 복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복용을 하고 나서 완전히 들질 않기 때문에 바이아그라를 뭐 보충제로 사용을 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그 고소증을 좀 해결하는 진정시키는 그런 약을 또 추후에도 또 이제 구입한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영국의 BBC 방송은 이 바이아그라라는 게 어떤 그 협심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설명은 합니다. 바이아그라가 이제 혈압을 낮추고 혈액에 그 산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있고 모든 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어떤 언론하고 이름을 아시는 모든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바이아그라 이 청와대에서 구입을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또 하나 똑같은 비율로 그 보도하고 있는 것이 삼성이 지금 다시 그 조사받고 있는 것이요. 급습돼서 이게 이제 뭐 AP통신 뭐 로이터 통신 보도하지 않는 언론 뭐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서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삼성이 왜 또 조사를 받느냐. 다른 그 큰 기업들도 많이 그 K 그 스포츠라든가 미르재단에 돈을 뭐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기부를 했습니다만 삼성의 경우에는 그런 그 돈을 기부를 하고 나서 합병이 그 성사되게 됐다. 주주들이 굉장히 그 반대를 했는데도 소액 주주들이 삼성 같은 큰 회사는 뭐 삼성 가문의 사람도 몇 퍼센트 5% 미만 주주잖아요. 가장 큰 주주가 11%인가를 갖고 있는 11점 몇 %입니다. 연금공단이거든요. 연금공단이 한국에서 제일 그 돈이 많은 조직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큰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이 돈을 그 최순실 씨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삼성의 그 합병이 삼성전자의 그 합병 두 회사의 합병이 연금 가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11.2%군요. 연금공단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합병이 이제 그 성사가 됐다. 결국은 뭐 대가성인 거죠. 소액 주주들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그런 곳에서 해서 삼성전자 하고 제일이었죠. 그 삼성 CNT하고의 합병이 성사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해외 언론에서 볼 때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세계적인 회사라는 삼성 회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과 그 친구인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뒤에 이것이 그로 인해서 합병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문제도 이제 밝혀지고 나면 더 이상은 이제 한국이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미국은 도저히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역대 대통령들도 다 그랬고, 역대 기업들도 다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왔잖아. 네.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고 빈부격차도 너무 많고 이 추운 날 사람들이 100만 명씩 나가서 촛불을 그럴 정도가 됐고, 그리고 세계적인 망신살에 또 망신살이 퍼졌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 될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하는 것이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더럽게 여기까지 온 것이 옳다고, 역대 다 대통령이나 기업이 그랬으니까 또 덮고 가야지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정도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시점 아닐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냐 두 번째나 고심을 했었던 그 탑뉴스, 미국의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처음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뭔가 그 계기가 찾아오죠. 아니면 뭐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뉴욕타임스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만회를 한 것 같은데요. 예비선거, 본선거 기간 내내 힐러리 클린턴을 정말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트럼프 후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었던, 물론 근거에 의한 것이기는 했습니다만 원래의 그 목표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이것을 보면은 트럼프 후보를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제 조금 만회를 한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텔레비전 저널리스트들, 케이블, 공중파 방송 전부 갔었잖아요. 텔레비전에 유명한 앵커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주들도 전부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오프 더 레코드로 하기로 하고, 보도도 하지 않고 녹음도 허락하지 않았고, 트럼프 그 당선자가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다 텔레비전에 늘 보이는 그 얼굴들과 그 얼굴들의 그 보스인 사주들이 오케이 하고 가서 농담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 다 거짓말장이야. 이 방에 다 거짓말장이들만 모였잖아. 이런 얘기까지 트럼프 당선자에게 듣고 왔는데, 뉴욕타임스는 달랐습니다. 날짜를 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뉴욕타임스가 오프 더 레코드를 안 만난다고 그 트위터를 통해서 뉴욕타임스 측에 취소를 알렸는데, 그리고 나서도 결국은 만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또 힘인 것이죠. 어떤 형태로 뉴욕타임스가 다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와 딜을 했는지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뉴욕타임스를, 저는 인터넷으로 봤기 때문에요. 신문으로 보신 분도 분명히 뉴욕타임스가 독자와의 신뢰를 만회하기 위해서 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서 했었던 얘기들, 그 전문의 트랜스크립이 그 웹사이트에는 실렸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웹사이트에는 녹음 기록까지도 다 올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사주가 그 트럼프 당선자와 잠깐 만났고, 사주는 뭐 의례적인 것이니까 어제 그 정도로 하고 자리를 빼주고, 뉴욕타임즈의 기자들이요, 그리고 컬럼니스트들이 함께 트럼프 당선자와 만나서 대화했었던 모든 것이 이제 오디오로 그대로 담겨서 오늘 뉴욕타임즈에도 실렸고, 트랜스크립도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당백이라는 말이 이런 때 나오는 거죠. 저는 뉴욕타임즈를 참 좋아했다가 이번에 실망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는 뉴욕타임즈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저와 뉴욕타임즈와의 관계는 조금 만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다른 언론사 사주와 수많은 유명한 1년에 몇 천만 달러씩을 받는 그런 그 앵커들이 네네 하고 오프터 레코드로 하죠 하고 욕만 잔뜩 먹고 온, 당신들 거짓말장이잖아, 이 욕만 먹고 온 사람들과는 달리 트럼프와의 미팅을 다 오디오로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가지고 온 것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전에는 중국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뉴욕타임즈 기자들과는 인간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서 후보 당시에는 다 무효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라는 단어까지 분명히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었던 그런 얘기 가운데 또 하나도 힐러리 클린턴 락커업 제일에 가두겠다고 했었던 것도 어제 뉴욕타임즈 기자들과 얘기할 때도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이미 너무 오랜 동안 너무 많이 고통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오늘 뉴욕타임즈는 아예 그 사설까지 또 실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자가 융통성 있게 본인이 했었던 얘기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너무 기쁘다. 더군다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 어떠한 그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그 단체의 이제 최고 그 지도자가 했었던 말, 그리고 하이틀러에 있었던, 잠시 들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틀 동안이나 공식적으로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뉴욕타임즈 기자들과 만나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승리 연설에서 나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이제 다시 받아왔는데, 뉴욕타임즈가 오늘 사설에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요, 상식적인 선에서의 어떤 입장 변화는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것이 그 융통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 깊이가 없고 극단적인 포지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고,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취임하고 나서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사람들도 많이 하이어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게이츠 이제 국방장관이었고, 그리고 지금 제임스 코미 CIA 아니죠, 연방수사국장도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그런 식. 아직까지는 트럼프는 민주당을 초대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이 부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자신의 그 비즈니스 같은 것이 특히 외국 정부가 컨트롤하는 중국은행에서 론을 받았으니까요. 뭘 짓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이게 너무 문제가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밝히지 않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자가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어서 좀 합리적인 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입장을 바꾸기는 하는데,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구소련과 딜할 때 유명한 말이잖아요. 적절한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믿기는 믿되 확인을 해야 된다. Trust but verify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트럼프 당선자의 그 말을 믿으면서 verify 하겠다는 그 뉴욕타임즈의 오늘 그 사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선거 치르는 동안에는 백인들의 그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들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해서 하이 헤일 트럼프 이렇게 박수를 받았는데, 막상
어제 그 전국 정책협회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구에 나치식 그 환영도 받고 참 그 자리에 트럼프 당선자가 참석한 건 아니지만 리차드 스펜서의 그런 말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요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 그 전국 정책협회를 포함해서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극우적인 단체에서는 이미 우리는 배신을 당하고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분위기 정도는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금 60% 정도가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에서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일자리를 찾았으니까 더 이상은 트윗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59%군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당선되고 나서는 자제를 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씩 고쳐져서 우리는 그 트럼프 당선자가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지도자가 돼서 미국을 좋은 길로 이끌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이 라마, 로버트 드니로, 엘튼 존이 또 연관이 되는데 오늘의 미국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공화당에 떠오르는 젊은 44살밖에 되지 않은 여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런데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회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 들고 가서 흑인들을 많이 살해했었던 그 일이 있고 나선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청사에 걸려 있는 그 연합기요. 이게 이제 노예 이런 것을 상징을 하고 흑백 분리도 어느 정도 그 속에 들어있다 해서 굉장히 그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 뒤에 더 인기가 있었죠. 이 니키 헤일리를 UN 대사로 지명을 했고 그 지명을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 여성이에요. 지금 인준한 것 가운데서 인준한 그 포지션이요. 그런데 사실은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 대통령 그 후보가 무슬림 입국 금지를 얘기를 하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미국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를 지지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UN 대사로 지명이 됐고 연방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데 굉장히 빨리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도 외교 정책에는 경험이 없고 연방에도 연방 경험 없는 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외교에 별로 경험이 없는데 UN 대사로 가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명을 했겠죠. 그리고 예비 선거 때 트럼프와 겨뤘었던 그 최초의 시암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벤 칼슨의 경우는 본인이 그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장관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내가 그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직 이끈 경험 없으면서 어떻게 또 대통령은 하려고 했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뭔가가 온다면 생각을 해보겠지 했는데 공식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벤 칼슨에게 주택국 장관 잡 어떻게 했느냐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수팀이. 그러면서 이 벤 칼슨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 자리에 적합한 것 같다 했고 아직 그 벤 칼슨의 답은 나오지 않았고요.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그 스피디하게 지금 사람들을 인준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몇 개월을 걸리는 거죠. 이게 또 점검. 예를 들어서 63가지 디테일한 그 항목에 다 답을 하게 하고 이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과거에 어떤 것을 썼는가까지도 점검을 하고 무리 없는 사람을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트럼프 스타일인 겁니다. 이번에는 추천서 받고 그리고 페이퍼로 검토하고 빨리 이 사람 해버려 이런 것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무장관에는 그 밀 럼니가 좀 유력해 보이는데 뉴트 깅그리치라는 트럼프가 굉장히 그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인물이 밀 럼니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밀 럼니를 해. 밀 럼니를 국무장관으로 하면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최고로 비싸고 좋은 음식만 먹고 최고로 좋은 별 5개 이상 호텔에서만 잠을 자고 그럴걸. 그 사람 말고도 많아 하고 깅그리치는 반대하던데 아직까지는 이제 밀 럼니가 국무장관으로서 유력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땡스기빙 데이와 관련이 있는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인 소매업소와 이제 미국의 큰 그 소매업소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요,
목요일 추수감사절 다음에 프라이데이 땡스기빙에 아주 그 큰 딜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져 간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땡스기빙 데이의 다음 날을 할러데이 쇼핑 시즌의 시작으로 보고 있긴 하죠. 그런데 2015년 지난해에 보니까 이 땡스기빙 데이 주말 그 주말의 쇼핑이 2014년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답니다. 전국 소매업소의 발표입니다. 그렇다고 리테일 소매업소가 가만히 주저앉겠어요. 더 많은 노력을 하죠.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인벤토리를 저희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렸습니다. 뭐 오셨다가 물건이 없어서 못 사가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온라인 쇼핑 그런 것들 때문에 스토어에 가서 물건 사는 것들이 줄어드니까요. 한 6%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어가 물건을 더 많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한 15군데 탑 소매업소를 분석을 한 결과인데 전국 소매업 협회에서요. 서로 이기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뭐 훌륭한 딜이요. 굿딜을 넘어서 이제 그레이트 딜과 디스카운트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꼭 땡스기빙 데이 주말뿐만이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 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러데이 쇼핑 때 뭐 새벽에 나가서 주스나 그리고 기다리면은 나중에 물건 재고되면 안 되잖아. 어차피 나중에 더 싸지는데 하면서 오래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이 타겟이라든가 메이시스 또 콜, 홈디포, 또 로우 같은 이런 데서 홈디포와 비슷한요. 이미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답니다. 아마존.com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존.com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그날 금요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한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 가방 파는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저는 한 번도 이 가방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비싸 보이더군요. 아니 비싸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비해서 비싸더군요. 여기도 이미 75% 오프를 블랙 프라이데이 전에 시작을 했고 섹스 피프스 에비뉴 섹스 오프 피프스가 있잖아요. 아웃렛 같은 여기도 이미 옷이라든가 신발 그런 세일을 시작을 해서 세일 기간을 더 늘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11월과 12월이 연간 소매 판매의 한 40%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소매업자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 같은 것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와 똑같으면 다행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땡스기빙 데이 주말에.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 주말에 별로 크게 판매가 예상만큼 좋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실 것도 없는 거예요. 미국의 큰 그런 회사들도 다 연말 내내 되니까 그냥 이번 주에 기대에 못 미치면 다음 주에도 계속 올 것이고 이 정도로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바꾼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행 가는 그런 자동차 행렬은 아주 길 것 같습니다. 4,870만 명이 50마일 이상 어디를 가는 사람이요. 이게 이제 조금이나마 임금이 좀 올랐고 가솔린 값이 조금 오르기는 하지만 요즘에 그래도 아직까지 싸잖아요. 2007년도에 갤런당 한 $2 5센트였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이 제일 싸서 갤런당 $2 17센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가시는 것 아니고 몇 분이 가신다면은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가시는 게 훨씬 경제적인 거죠. 잠시 뒤에 달라이라마, 로버트 드니로, 엘튼 존 만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티베트의 망명자 달라이라마, 노벨 평화상 수상자 달라이라마,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온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있거든요. 이제 로이터 통신 기자가 물어보니까 미국은 자유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다. 이 미국에 물론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은 꼭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 중국 눈치 보면서 달라이 라마가 눈치 보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외교 관계 때문에 해서 이 달라이 라마를 4번 만났고 마지막 만나는 지난 6월인가요?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만류를 하기도 했는데 만났고 백악관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날 때도 그래서 이제 뭐 집무실 같은 데를 피하고 좀 캐주얼하게 보이고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본인이 기꺼이 와서 뭐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고 후보들은 항상 정치인들을 보면은 그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책임을 무겁게 그 아주 그 절감을 하게 되는 게 세계의 어느 나라나 그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달라이 라마가 몽골에 방문을 하고 나서 중국이 그 이제 그 티베시 분리를 원하니까요. 몽골에 아주 그 벌을 줬죠. 베이징에서 울란바토로 통행되는 항공편을 완전히 그 취소해 버렸습니다. 중국은 달라이 라마 그 티베트 그 분리를 주장하는 라마를 만나는 나라에는 다 불이익을 주고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요. 로버트 드니로가 트럼프 당선자의 후보 시절에는 뺨을 갈겨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톤을 바꿨어요. 어차피 그가 우리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희망을 품고 Godfather 2의 스타 로버트 디니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73세인데 대통령 메달 받았잖아요. 국민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그런데 Godfather 2의 스타일이었는데 이 트럼프의 스타일이 하도 전형적이지 않다 해서 Godfather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군요. 그리고 영국의 2014년도에 영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마자 영국 그 영화배우와 결혼을 했고 1988년도에 처음으로 동성애자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엘튼 존,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를 부른 엘튼 존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 취임식에서 노래를 한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딱 나온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화당이고 동성결혼 반대 이런 게 있는데 동성애자가 나와서 취임식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새로움일 수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for you,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너무 보기 좋아서요. 뭐 로댕만 생각하는 사람 만들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3,800년 전에 주전자처럼 생겼는데요. 주전자 그 위에 부분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청동기의 중기 시대에 이러한 그 주전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주말에 뭐 즐기기도 하고 생각하실 것도 많이 있죠. 가을이니까. 강혜신이었습니다.